안녕하세요. 임재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하면서 담보채무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하면서는 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적절히 이용하고 특정 조건이 된다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담보채권자가 변제 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해서 집에 대한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체를 한 경우에는 담보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채무는 연체해도 되지만 담보채무는 연체하지 않아야 집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아까 담보 채무가 있는 집을 지키려면 연체가 없어야 가능하다 했고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90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양립이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회생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진행하고 신용 채무는 연체하면서 담보 채무는 매월 꾸준히 변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6개월에서 7개월까지 걸린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 진행 도중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건 있죠. 신용채무 90일 연체, 담보채무는 연체 없음.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쉽게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탕감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죠. 먼저 개인회생은 매월 세후소득에서 부양가구의 수에 따른 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월 변제금이 됩니다. 매월 변제금의 36개월에서 60개월을 곱한 변제금이 총 변제금이 되고 이 총 변제금을 총 채무액으로 나누면 탕감률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산정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간에 동의를 얻어 원금을 감면해주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삼각 채권과 삼각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삼각 채권은 최대 30% 원금 감면이고 삼각 채권은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됩니다. 이삼각 채권은 빌린 지 1년 이상 지나고 연체한 지 3개월 이상 지나야 감면 가능하고 삼각 채권은 쉽게 설명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을 손실 처리해서 관리 중인 채권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채무가 금융기관에서 삼각 채권이 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래는 금융기관 내부의 일이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이 부분은 방문 상담 시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삼각 채권 됐는지 여부는 모르더라도 삼각 간주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삼각 간주 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 개인 워크아웃 시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되는 거죠. 삼각 간주 채권의 유형은 1번 연체된 지 3개월 이상 된 후 매각된 채권입니다. 여기서 매각됐다는 거는 최초 채권자가 우리은행이었다면 우리은행에서 이 채권은 더 이상 우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곳에 판매 또는 양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양도하고 나면은 양도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주소지로 그 양도 통지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요. 자, 2번 매각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3번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 기간이 1년 이상 된 채권. 이렇게 세 가지는 삼각 간주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이 삼각 간주 채권이 된다면 개인 워크아웃 시 원금 감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삼각 채권이 되었겠구나 라고 간주하고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문제가 생기죠. 담보 채무가 있는 집을 지키고 싶은데 연체된 지 3개월, 6개월 이상 되면 담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까지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 진행 도중 개인
개인 워크아웃으로 변경해서 방금 말씀드린 요건들, 연체된 지 3개월, 매각된 지 6개월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삼각채권을 미삼각채권으로 만들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30%에서 최대 70%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채무자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분 한 분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전략을 짜드릴 수 있고요. 서울, 부산, 창원에서 방문 상담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어디든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십시오. 제대로 된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고 채무자 한 분 한 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개인회생 하면서 담보채무 있는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개인회생만 진행해서는 담보채무 있는 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적절히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 요건 있죠. 신용채무는 90일 이상 연체가 돼야 되고 담보채무는 연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적절히 이용해서 집을 지키면서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할 때 미삼각채권과 삼각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현재의 차이 나죠. 미삼각채권은 최대 30%, 삼각채권은 최대 70%입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회생 제도가 필요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서 미삼각채권을 삼각채권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은 원금 탕감률이 현저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